반갑습니다. 공공주택 시리즈 골병 드는 국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자, 저의 소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원은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돼서 제발 마스크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소원은 정부 당국자, 정책 입안자 입에서 제발 공공이라는 이 소리 좀 제발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겨워 죽겠어요, 정말. 모든 정책들이 전부 다 공공이야, 공공. 공공일자리, 공공의료,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공공재개발, 도심개발, 그리고 많죠. 네, 공공재건축까지. 모든 것이 다 공공입니다. 지겨워 죽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지겹죠. 지금 다시 또 공공주택 시리즈가 또 이번에 또 나온다고 합니다. 다 이렇게 또 계획을 만든다고 해요. 어떤 내용인지 보니까 SH 사장 후보가 지금 김연아 지금 대표가 있죠. 네, 지금 후보 SH 사장 대표가 되는 이 후보가 김연아인데 또 입에서 또 나왔습니다. 오늘 공공주택 확보. 왜 이러죠? 사람들이 원하는 주택은 민간에서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대표적인 것이 임대아파트죠. 임대주택. 여기서는 지분 적립형도 있을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금자리 주택과 비슷한 이런 주택들이 있을 겁니다. 10년 이상 임대하고 그 이후에 분양을 받는 형태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당장에 돈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거고, 어쨌든 전부 다 공공주택입니다. 이것이 양질의 아파트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입니다. 이 이낙연 대표가 오늘 공개한 내용이 내 삶을 지켜주는 주거정책이라고 해서 또 등장합니다. 공공주택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공공주택이라는 이런 부분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주거복지입니까? 하부계층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공공주택이죠.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라고 볼게요. 사회적인 약자, 그리고 하부계층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양질의 지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브랜드의 아파트,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집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특히 이렇게 전염병이 퍼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집이죠. 왜? 사람들이 전염병이 퍼지니까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집에서 거주하는 시간이 당연히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밖에 나가는 즉시 전염병이 돌고 있는데, 그래서 전염병이 퍼지고 나면은 그 이후에 아파트 가격은, 주택 가격은 폭등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폭등했던 가격들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전염병에 대한 시스템입니다. 주택 가격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사회적 약자들, 그리고 경제적 자립이 없는 사람들에게 살긴 살아야 되니까, 밖에서 텐트 치고 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공급하는 것이 바로 공공주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만들자고 합니까? 민간 아파트 수준으로 공급하자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이 세상에요, 싸고 좋은 거 없습니다. 싸고 좋은 거 없어요. 그래서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입지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입지. 그리고 아파트가 건축이 되려면은 어떤 식으로 돈이 지불이 되고, 어떤 자재를 쓰고, 거기 건축비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토지비도 들어가고, 모든 것의 결과물이 바로 시세고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지금 좋은 아파트, 민간 아파트를 공급한다고 하면서 저렴한 수준으로 해준다. 이것은 저는 이 시장경제 논리에서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동안 이낙연 대표가 지금 이전 대표입니다. 그동안 주택정책에서 공공주택 공급은 나옵니다. 지금 사회적 약자 두 가지 부류라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하고, 그리고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공공주택이란 겁니다. 이 대상이란 겁니다. 이것도 저는 중요한 주거복지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거복지의 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거복지. 우리가 너무나 지금 아시는 주거복지의 틀이 무엇입니까? 하부계층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경제적 자립이 어렵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임대주택이죠. 이것이 바로 주거복지의 하나의 획이고, 또 다른 획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뭐예요? 민간에서 공급하는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겁니다. 민간에서 공급하는 양질의 아파트입니다. 양질. 이것도 하나의 주거복지가 돼서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두 가지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거복지라는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을 여기서는 민간주택을 다 없애고 모든 사람들을 공공주택으로 가자는 겁니다. 공공주택. 지금 김연아 대표도 마찬가지고 후보도 마찬가지고 이전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공급을 없애자는 겁니다. 민간주택. 이 공급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재개발 재건축 막으면 되죠. 제재. 재개발 재건축 막고 있잖아요. 그래야지 민간에서 공급하는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없으니까. 주거복지는 정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며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져야 된다. 그 말이 무엇이다? 모든 공급 자체를 공공주택으로 하겠다. 민간 아파트로 하겠다. 민간주택으로 하겠다. 임대주택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공공주택으로 한다. 임대아파트로 가자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문제가 무엇입니까? 민간에서 공급하는 양질의 아파트는 어떻게 됩니까? 희소해진다는 겁니다. 희소성을 받는 겁니다. 공급이 안 나오니까. 상계심도시는 대표적인 공공 방식입니다. 그리고 역세권 개발도 마찬가지로 공공 방식이죠. 거기서는 공공 분양이 되고 하는 부분이 되는데 결국에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상계심도시 아무리 10개, 100개, 20개 만들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민간에서 공급하는 양질의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이 아파트 값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일부러 이런 것 같습니다. 일부러 이런 것 같아. 희소성을 더 받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양날의 칼이 될 수가 있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민간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에 희소성을 받기 때문에 양극화를 더 벌려놓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세입자 측면에서의 공공성과 공익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입자들 보니까 2년밖에 지금 계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임대아파트 수준, 임대주택으로 늘리자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간을 늘려주자. 그것이 바로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법에 대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주택처럼 만들기 위한 공공성과 공익성입니다. 이게 다 공공이에요, 공공. 그렇죠. 민간에서 공급하는 임대를 공공으로 가보자는 겁니다. 공공과 비슷하게 가보자고 하는 것이 바로 임대차법이죠. 임대차 3법이죠. 4년으로 하자는 겁니다. 4년. 그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충격적으로 나타났던 효과들이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울 전셋값이 이전 5년만큼 올랐습니다. 5년보다 더 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5년 동안 오른 전셋값이 보시면은 최근에 1년 동안 오른 전셋값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피해를 보냐는 겁니다. 세입자들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임대차법을 만들었는데 그리고 여기서 세입자에 대한 임대차법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하겠다. 임대주택처럼 기간을 늘려서 만들어주겠다는 것이 임대차 3법인데 이것이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아파트 값은 여기서 더 올라가게 되고 민간 아파트 값은. 그래서 모든 공공으로 시작하는 주택에 대한 정책들, 부동산에 대한 정책은 결국에는 하나의 결론으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양극화입니다. 양극화. 기존에 민간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의 값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이 올라갑니다. 한계가 없어집니다. 한계. 지붕을 뚫어버립니다. 지붕. 우리가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서 임계점을 만나게 됩니다. 임계점을 만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여기서 사케다 삼천이 걸리든지 아니면 뚫고 올라가든지 변동성이 급격하게 올라간다는 부분들이 뚫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다 공공에 대한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입자 주거 불안 심화가 되고 있죠. 전세가 1년 만에 1억 3천이 폭등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2법 시행 1년 만에 27.2%. 지금 전세값이 그렇게 됐다고 그러고 임대차 3법 1년 지방까지 확산됐다고 했죠. 이중 가격이 됐습니다. 그것이 어떤 효과가 됐습니까? 갱신한 집과 갱신하지 않은 집 그리고 새로 임대를 놓는 집과 임대를 하지 않는 집들의 가격 차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2배가 되는 기현상이 나왔습니다. 기현상.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에 집이 하나 있습니다. 집이. 쉽게 말하면 여기는 기존에 살고 있는 임대로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기존에 살고 있죠. 세입자가. 세입자가 우리가 여기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위에 집을 다시 임대를 내놓으려고 하면은 밑에 집의 연관을 안 받고 여기는 밑에 집보다 2배 이상 임대료를 받는 2배 이상 전세금을 받고 지금 계약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여기서 세입자가 들어가 있는 기존의 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대로 이제 전세금을 올릴 수 없으니까 여기서는 기존의 전세금 플러스 월세가 들어가겠죠. 이거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가야지. 세입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해는 다 세입자가 입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와 있죠. 지금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전세 갱신과 신규 계약 간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2배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법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양치기 소년이 된 겁니다. 부동산 수장들에서 양치기 소년이 됐다고 그러죠. 나옵니다. 양치기 소년. 그래서 반복된 정책 실패, 자화자찬으로 신뢰가 바닥이 됐습니다. 다 잘했다 그럽니다. 자기들이 잘했다 그러고 한은의 자산법을 경고도 시장이 안 먹힙니다. 누가 팔아요 지금?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변이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원인은 하나로 기결될 수가 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공공입니다. 공공. 그 사람들 입에서 공공이란 말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저는 이것이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공공이란 시리즈 자체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무섭게 만들어요. 이 공공이란 시리즈가 나옴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양극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치열한 양극화가 시작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그 피해는 어떻게 됩니까? 네, 서민들이 다 입습니다. 서민들. 이렇게 된다는 부분들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